안녕하세요. 팝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 평수 어떻게 정하시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만약 결혼했다면 신혼 때는 둘이서 20평대에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거 못 느끼다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집에 애기 물건으로 가득 차서 엄청 좁게 느껴질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러면 이제 더 큰 평수인 30평대 아파트를 보통 알아보다가 결국 이사 가실 거죠. 제 친구도 결혼해서 신혼집 알아보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고 신혼이니까 2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하라고 하신다네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평형을 가족수에 맞춰서 정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에 대출까지 껴서 어렵게 아파트 사셨잖아요. 그런데 다음 상승장에서 남들 집값 다 오를 때 내 것만 덜 오르거나 심하면 아예 멈춰서 오를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럴 경우에 진짜 속 뒤집어집니다. 배 아파서 자다가도 아마 생각날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아파트 사는데 이렇게 중요한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 보고 나면 왜 평수 정하는 게 중요하며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딱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런 불상사는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전세 그만 살고 이제 집 구하고 싶으신 분이나 기존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파트 평수에 대한 고민은 이 영상 하나로 종결됩니다. 앞으로 20년간 대세를 이룰 평형대가 무엇이고 왜 그 평형대가 집값 가장 많이 오를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대형 평수가 유행을 이끌 겁니다. 대형 평수라고 하면 보통 국민 평형이 30평대보다 넓은 40평대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 지난 부동산 상승장 때 수도권에서는 국민 평형인 30평대도 괜찮았지만 특히 소형 평수인 20평대 이하 아파트가 엄청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독립이나 별거 또는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혼자 사는데 굳이 큰데 살 필요 없이 20평대나 적게는 10평대까지도 아담하고 혼자 사는데 괜찮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소형 평수가 붐을 일으키는데 가담했습니다. 그 결과 소형 평수가 다른 평수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랐으며 평당가가 제일 높았습니다. 중형이나 대형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대비 훨씬 높은 비율로 상승한 거죠. 한마디로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겁니다. 투자자한테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소형 평수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평보다 더 적게는 원룸 같은 10평 아파트도 있을 정도로 20평 이하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분양하나 아파트의 평형별 비율을 찾아보면 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평형별 입주 물량인데 여기 보시면 2014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확실히 소형 평수가 많고 대형 평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경기도 평형별 입주 물량인데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대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형 평수가 대세를 이루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딱 지난 상승장 때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을 줄 알고 소형 위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또 짓는데 또 어떤 곳은 이미 다 지어서 분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서서히 부동산 시장의 뱃머리가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건설사들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서 수요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상승장 때는 미친 듯이 폭발해서 아주 곱절로 증가하지만 하락장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개눈 감추듯이 수요가 연기처럼 증발해버리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집 사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요. 몇 년 전과는 아주 상반되는 모습이죠. 이처럼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엄청 많은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 그저 재고만 사염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분양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평형별 미분양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인 24년 1월 기준으로 서울 미분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85제곱미터가 3이나 34평이고 59제곱미터가 흔히 25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평 이상의 미분양은
5개밖에 없는데 59제곱미터 이하인 미분양은 총 1000개 중에서 대략 한 800개 정도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형별 미분양인데 거의 서울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24년 1월 기준으로 미분양인데 30평 이상은 한 550세대고 그 30평 이하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미분양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상승할 때 대세 평형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미분양 때문에 소형 아파트는 다음 상승장에서 대세라는 타이틀을 뺏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니 말처럼 부동산 분위기 좋아졌을 때 미분양 줄어들면 다시 소형 평수가 인기 있어지는 거 아니야? 1인 가구가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팩트잖아. 하지만 이는 앞에서 언급한 하염없이 쌓여있는 재고인 미분양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분양, 특히 입주 후에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은 하락장 때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아파트에 악성 미분양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 상당히 그 아파트의 안 좋은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자녀 다니는 학교나 부부가 다니는 직장 근처로 아파트를 고르실 텐데 딱 맞는 아파트는 드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로 비교하면서 아파트를 고를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걸러내더라도 사실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미분양 아파트를 살까요? 신축이니까 나는 살고 싶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현장 가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할인 분양한다고 현수 막 걸어놨는데 입주민들은 죽어도 할인 분양 안 된다면서 결사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해서 거기만 값이 싸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거기 말고도 모든 아파트가 다 저렴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냥 일반 매물들을 사게 되는 거죠. 사실 악성 미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칫덩어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빨리 이 재고를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할인하면 살까 싶어서 어떤 데는 심하면 50%까지 반값 할인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50%인데 왜 크게 와닿지 않냐고요? 그 이유는 만약 일반 아파트가 5억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한참 아래인 가격을 건설사가 판매할까요? 그들도 충분히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10% 20% 할인하다가 구축 아파트들도 하락장 때문에 계속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건설사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심하면 50%까지 할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시세에 맞춰서 서서히 할인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막 그렇게 싸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겁니다. 매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기 꺼려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아파트는 그냥 안 팔리는 인기 없는 아파트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미지만 안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집값도 안 오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나중에 남들 다 오르는 상승장 때 혼자 가격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원래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다 같이 오르는 거 아닌가?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0세대의 아파트 중에 50%만 계약돼서 약 500세대의 미분양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락장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시행사에서 막 현수막이나 면 광고, 온라인 광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300세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분위기가 바뀌면 이 미분양 아파트 단지 또 집값이 같이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200세대가 있기 때문이죠.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레고 회사에서 한정판으로 A 레고를 10만원에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다 못 팔고 재고가 남았는데 이 레고 회사는 재고를 다 털기 위해서 30% 할인한 7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고 중고 시장에서 어떤 누구가 A 레고를 8만원에 판다고 하면 누가 살까요? 당연히 아무도 안 사겠죠. 왜냐면 품질 보장되는 매장에서 더 싸게 7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중고거래에서 누가 정가인 10만원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다면 일단 재고가 다 팔려야 됩니다. 아파트도 이런 겁니다. 이를 미분양 아파트에 대입해보면 미분양 아파트 단지 중에 안 팔린 200세대가 다 팔리고 나야 상승장에서 남들 다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까지 200세대가 안 팔린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는 계속 미분양이라는 딱지가 붙어진 상태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인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넘쳐나는 소형 아파트와 달리 대형 아파트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지난 상승장 때 대형은 물량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계약됐습니다. 물량 안 팔려서 미분양이 생겼다 하더라도 금방 해소될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거의 없는 대형 아파트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지난 상승장 때 대형 아파트는 상승폭도 적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조금 하락하다가 금방 상승으로 전환할 겁니다. 결국 소형 평수는 미분양이 많아서 집값이 제자리인데 대형 평수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대형 평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세라는 타이틀은 결국 대형 평수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상승했을 때 어떤 평수가 인기 있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때 대형 평수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신기하시죠? 뉴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00년 2월에 쓰여진 기사인데 제목은 다음과 같이 대형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상승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에 반해 20평대 즉 소형평은 오히려 하락했다. 국민평형이 30평은 소폭 하르는 데 그쳤고 즉 이 대형 평형이 2000년대에는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2004년 기사인데 똑같이 2000년부터 한 2008년까지 이제 상승장에서 쓰여진 기사인데 클수록 분양가가 높다. 무려 10평대와 90평대는 분양가가 무려 3배 정도가 차이 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 분위기랑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소형 아파트가 평당가가 높은데 오히려 이때는 대형일수록 평당가가 높고 소형은 3배 이상 차이 나게 저렴했다 라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평형대도 사이클이 있는 거죠. 전전 사이클에서는 대형 평수, 전 사이클에는 소형 평수, 그리고 다가올 다음 상승장 때는 대형 평수. 그런데 1인 가구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넓은 데 혼자 살라고?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사실 대형은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집값 오를 때 1, 2억은 무난하게 오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관리비고 뭐고 간에 아파트 집값이 상승한 게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도 아마 까먹으실 겁니다. 그리고 막상 평수 큰 데 살다 보면 넓어서 사는데 너무 쾌적하고 헬스 기구 둬서 집에서 헬스 할 수도 있고 빔이나 이런 거 사갖고 집에서 영화도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사길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은 평형별 분양 물량이 지역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평형대가 미분양이 많이 생겼고 또 어떤 평형대는 분양 물량이 작아서 미분양 자체가 작았는지에 대해 한번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다음 상승장에는 어떤 평형대가 유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사이클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 대형 아파트가 앞으로 20년 동안 대세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부자가 아닌 평범하신 분들은 100%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 전 재산과 풀 대출을 받아서 겨우 어렵게 마련하실 텐데 만약 집이 좁아 죽겠는데 남들 집값 다 오를 때 우리 집만 안 오른다? 이러면 집안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말이 곱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서로 힘들게 아파트에서 지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대형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공간도 널널하게 쓰시고 집값도 덩달아 많이 올라 가족들이랑 웃을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지으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다음 상승장 때 대형은 미친 듯이 오르는 동안 소형은 혼자 안 오르고 멈춰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형에 비해 오르기는 하지만 대형의 상승폭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다음 상승장 때 상승폭 많이 가지시고 자산 이루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